만약에 아직 플레이스가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요. 플레이스 등록을 먼저 진행하고 오셔야 돼요.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도요. 썸네일 여러 번 바꾸는 이유가 클릭률을 올려서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도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안녕하세요. 자영업 마케팅하는 미국 회계사 부하로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네이버 플레이스 검색 광고 세팅하는 방법 그냥 따라만 하면 되는 가이드 영상을 가져왔어요. 플레이스 등록까지는 그래도 했는데 막상 플레이스 광고를 걸어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고 막막하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공부할 시간도 여유도 없는 사장님 계시죠?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런 가이드 영상들 보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잠깐만 아직 못했는데 이러다가 진도 놓치고 멘붕 오잖아요. 계속 10초 전으로 되돌아가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그냥 틀어두고 하라는 대로 따라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쉽고 친절한 튜토리얼 가이드로 알려드릴 거예요. 혹시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시작할게요. 먼저 네이버 검색창에 홍대 맛집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홍대 지역에 있는 음식점 플레이스들이 쭉 뜨는데요. 그 중에서도 맨 위에 있는 3개의 업체에 옆에 보시면 광고라고 써 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이렇게 광고 표시가 붙어 있는 곳들이 바로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를 하고 있는 업체인 거예요. 자, 맨 위에 노출이 되니까 손님들이 홍대 맛집을 검색을 했을 때 이 상위 3개 업체를 눌러볼 확률이 아무래도 훨씬 높겠죠. 그래서 플레이스 광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사장님들, 특히 초보 사장님이시거나 마케팅에 대해서 초보이신 분들은요, 마케팅 예산부터가 솔직히 어렵잖아요. 얼마를 써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처음부터 큰 돈 쓰는 것도 부담스럽고요.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는요, 하루 예산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고, 부담 없이 시작해서 상황에 맞게 천천히 늘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걱정이 하나가 있어요. 광고 표시가 붙으면 오히려 광고 티나서 효과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는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관점을 조금 다르게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안 보이는 플레이스보다는요. 광고 표시가 붙어 있어도 상위에 노출되는 플레이스가 훨씬 낫습니다. 플레이스 광고의 목적은요, 우리 매장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시키고 그중 일부라도 실제 손님으로 전환이 돼서 매출로 이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광고 표시가 보이더라도 상위에 안정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면 플레이스 광고는 웬만하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플레이스 등록도 하기 전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사장님은 없겠죠. 플레이스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광고도 진행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플레이스를 등록한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을 먼저 해두시고요.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저처럼 네이버 통합 광고주 센터를 한번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아래에 있는 이 사이트를 눌러서 한번 들어갑니다. 자, 저처럼 네이버에서 이렇게 네이버 통합 광고주 센터를 검색을 해서 이 사이트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는 플레이스 관리 화면에서 마케팅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플레이스 광고를 눌러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자, 어차피 똑같은 화면이에요. 처음이신 분들은요. 이렇게 회원 가입 화면이 먼저 뜰 거예요.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나 플레이스 등록도 이미 했고 네이버 아이디도 있는데 왜 또 회원 가입을 하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하는 모든 광고, 파워링크, 쇼핑, 파워 컨텐츠 플레이스 광고는요. 모두 이 네이버 통합 광고주 센터에서 등록,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스와는 별도로 광고주 센터 회원 가입이 한 번 더 필요한 겁니다. 처음이신 분들은요. 로그인이 아니라 신규 가입을 눌러주시고요. 자, 플레이스를 등록한 같은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광고를 등록할 때 우리 매장 플레이스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이 됩니다. 제가 지금 노트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PC나 노트북으로 따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회원 가입한 저의 다른 계정으로 한번 들어올게요. 자, 회원 가입을 하고 들어오면요. 이렇게 메인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저는 관리하고 있는 계정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여러 개가 보이는 거고요. 처음이신 분들은 이 광고 계정에 아마 한 줄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름 옆에 보면요. 이 광고 플랫폼에 검색 광고가 있어요. 이 검색 광고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왼쪽을 보시면요. 여러 광고 캠페인 유형이 보이실 텐데요. 캠페인은 쉽게 말해서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하는 광고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 캠페인 중에 저희는 맨 아래에 있는 이 플레이스,
광고를 선택을 할 거예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광고 만들기라고 되어 있죠. 왼쪽 상단에 있는 이 광고 만들기 또는 그 오른쪽 옆에 있는 플러스 새 캠페인이라고 적혀 있는 걸 눌러서 캠페인을 만들어 볼 거예요. 사실 이 둘 중에 어느 걸 눌러도요, 결과는 똑같아요. 자, 저는 이 새 캠페인을 눌러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새 캠페인 만들기 화면이 떴어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캠페인 유형을 한번 다시 보시면 아까 메뉴에서 본 파워링크부터 해서 뭐 파워 컨텐츠 맨 아래에 플레이스 유형이 있습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플레이스 유형에 체크를 할 거고요. 자, 그 아래에 보시면 등록 가이드에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네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아직 이 플레이스가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요, 이 플레이스 등록을 먼저 진행하고 오셔야 돼요. 그럼 이제 캠페인 이름이 필요합니다. 캠페인 이름은요, 광고에 노출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사장님이 알아보기 쉬운 방법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플레이스, 부하로 광고 이렇게 저는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 아래에는 하루 예산이 있어요. 즉 하루 동안 지금 이 캠페인으로 얼마까지 사용 가능한지 정하는 건데요. 자, 보통 50원에서 10만 원까지 입력 가능해요. 이 금액은 사장님의 예산 상황에 따라서 책정하시면 돼요. 자, 우선 저는 그냥 10,000원을 적어 볼게요. 이 하루 예산을 10,000원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지금 제 1일 예산 한도는 10,000원이에요. 자, 10,000원을 다 쓰면요, 플레이스 광고가 노출이 안 되고 다음날 예산이 다시 살아나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산 한도를 설정해 두고 조금씩 예산을 늘리고 줄여가면서 광고 효율을 보는 것도 좋아요. 자, 나중에는 내 예산과 광고 효과 사이에서 가장 적절한 효율 금액을 찾아낼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아래 보시면 경우에 따라 예산을 초과하는 금액이 과금될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요. 자, 이 문구를 보시고 깜짝 놀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10,000원을 설정해뒀는데 90,000원이 초과돼서 가금이 되면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행히 이 말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하루 예산을 다 쓰면 광고가 자동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광고가 사라지는 과정에서 네이버 시스템 처리 주기에 따라서 조금 더 늦게 사라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광고가 사라지기 직전에 누군가 클릭을 할 경우에 그만큼 더 과금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확률은 정말 낮지만 간혹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아래에 있는 저장 후 닫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부하로 첫 광고 캠페인이 생긴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그럼 이제 광고 그룹 만드는 방법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새로 생긴 캠페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아까는 여기에 플러스 새 캠페인이 있던 자리에 플러스 새 광고 그룹이 떠있죠. 이거를 한번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총 3가지 광고 그룹이 있어요. 하나는 플레이스 검색 광고, 하나는 지역 소상공인 광고예요. 자, 마지막 하나는 디지털 5개 광고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넘어갈게요. 자, 플레이스 검색 광고는요, 말 그대로 네이버에 우리 매장과 연관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우리 업체를 잘 보이게 띄워주는 광고예요. 예를 들어서 부하로 식당이 잠실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잠실 맛집을 검색했을 때 우리 부하로 식당의 플레이스를 광고로 상위에 노출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하려고 하는 광고 유형입니다. 자, 그 옆에 있는 지역 소상공인 광고는 조금 달라요. 이 소상공인 광고에 대해서는요, 다음 영상에서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 플레이스 검색 광고를 체크를 하고요. 자, 보시면요, 아래에 광고 그룹 이름이 뜹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광고 그룹 이름은요, 캠페인과 똑같이 광고에 노출되는 이름이 아니니까 사장님이 보시기에 편한 이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따로 적지 않고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 아래에 보시면 이 업체 정보는요, 이제 스마트 플레이스에 등록된 우리 업체 정보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플레이스를 등록한 아이디와 동일한 계정으로 네이버 검색 광고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연동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아이디는요, 플레이스가 연동된 아이디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동의 인증하게 하면은 지금 여기에 추가된 아이디가 없는데요. 다른 아이디 계정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플레이스를 등록한 아이디와 동일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셨다면요, 이렇게 업체 정보를 클릭했을 때, 네, 저희 업체가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요, 이 아래에 선택 업체 예상 노출 키워드가 뜹니다.
자, 지역, 업체, 업종마다 좀 다르지만 몇 개의 키워드를 네이버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자동으로 추천된 키워드라서 우리 매장에 맞지 않는 키워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노출 제외를 눌러가지고 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빼지 마시고 키워드 그대로 활용하시기를 바래요. 네, 그리고 아까 하루 예산 10,000원 했었죠? 저희 똑같이 만들어주시고 이제 입찰가를 선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아래에 고급 옵션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입찰가는요, 광고 클릭당 최대 얼마까지 나가게 할지 정해두는 거예요. 자, 이걸 마케팅 용어로 CPC, 즉 클릭당 코스트라고 하는데요. 상위에 노출되어서 어떤 사람이 부하로 식당 메뉴가 맛있어 보이는데 뭐 있나 볼까? 하고 누르는 경우에 최대 얼마를 낼 것인가를 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클릭당 비용이 만약에 1,000원으로 세팅을 했다면요. 이 1,000원이 의미하는 거는 세대 1,000원 내에서 최종 입찰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광고 최종 입찰가는요, 1,000원이 그대로 무조건 다 나가는 게 아니라 기본 입찰가에 각 타겟팅 입찰 가중치, 그리고 매체 입찰 가중치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자,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걸 1,000원을 썼다고 해서 매번 클릭 때마다 1,000원이라는 코스트가 다 나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같은 지역, 동종 업종 광고들의 평균 노출 입찰가를 네이버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28일간 우리 지역 같은 업종 사장님들이 얼마의 입찰가를 적었는지 평균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걸 참고해서 쓰셔도 되고요. 내 예산 상황에 맞게 적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입찰가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입력한 기본 입찰가에 광고 품질 지수가 더해져서 최종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자, 네이버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모두 종합하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매장 예산 상황에 맞게 입찰가를 적으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려우시죠? 만약에 사장님이 이게 너무 어렵고 모르겠다 하시면요. 적당히 동종업계의 평균 노출 입찰가와 비슷하게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저장하고 계속하기를 눌러줍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이렇게 하면요. 광고 그룹 설정까지 끝난 거예요. 이제 소재를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이 광고 소재라는 건요, 사용자에게 보이는 광고 정보와 광고를 클릭했을 때 연결되는 URL 등의 연결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단위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거는 실제로 저희 소비자들이 보이는 화면이기 때문에 이미지와 문구를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소재라는 것은 광고에 해당하는 글, 사진 모두를 소재라고 부릅니다. 플레이스 광고를 위해서 우리 매장을 나타내는 문구, 그리고 클릭하고 싶게 만드는 사진, 즉 소재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업체 홍보 문구를 직접 작성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아무것도 안 적으면 노출이 안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요. 선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걸 적지 않으면 네이버가 제공하는 홍보성 텍스트나 네이버 예약 혜택, 쿠폰 같은 내용으로 대체해서 뜹니다. 하지만 우리 매장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문구여야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더 클릭해서 찾아오게 만들 수 있겠죠. 꼭 직접 적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 매장의 최대 장점을 적거나 지금 진행 중인 메인 이벤트를 적으셔도 좋아요. 구하로 식당의 경우 음식점이기 때문에 대표 메뉴이자 시그니처 메뉴를 어필하는 것도 좋을 거예요. 자, 여기는 최대 16글자까지 입력이 가능하고요. 이제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요. 사장님 매장에 딱 맞는 문구를 한번 적어보세요. 네, 저도 한번 적어볼게요. 고기 달인이 직접 구워주는 갈비살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이제 광고에 보여지는 이미지를 한번 골라볼게요. 자, 이 이미지는요. 업체의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 있는 사진이어야 하고 직접 촬영한 고화질 사진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별도의 편집이 들어간 이미지는요. 검수 단계에서 통과가 안 됩니다. 편집되지 않은 고화질 원본 이미지만 사용해 주세요. 이미지는요, 플레이스에 업체 등록으로 올려둔 사진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스마트 플레이스 불러오기를 클릭하셔가지고 연동된 사진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럼 다른 사진을 올리고 싶다 하시면 이걸 삭제하시고 여기 이걸 클릭하셔가지고 이미지를 직접 업로드 하셔도 됩니다. 지금 잠깐 일시 정지하고 사진 고르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네, 저는 이 플레이스에 있는 기본 사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 등록이 되었어요. 사진은요, 총 3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 되도록이면 3장 다 등록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이 아래에 있는 광고 만들기를 클릭을 하실 거예요.
이런 광고 소재는요, 총 5개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업체 홍보 문구를 각각 다르게 하거나 이미지를 다른 걸 사용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드시고요. 반응 이후는 한두 개의 소재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방향을 중점으로 해서 광고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재를 여러 개 등록해두고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올릴 때도요, 썸네일 여러 번 바꾸는 이유가 클릭률을 올려서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도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여러 소재를 등록을 하고 이 중에서 가장 클릭률이 높은 소재를 선택해서 광고 효율을 높이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소재를 다 만들었어요. 나중에 여기에서 각 소재별 노출수, 클릭수, 클릭률, 평균 클릭 비용, 총 비용이 보여집니다. 광고가 진행되고 난 후에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분석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앞에 상태를 보니까요. 현재 중지라고 되어 있죠. 그 옆에 뭐라고 써 있나요? 소재 검토 중이라고 뜹니다. 네이버가 확인을 한번 한 다음에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바로 광고를 시작하지는 못해요. 여기 검토 현황 확인하기를 한번 눌러보시면요. 요일별로 검수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검수가 다 완료가 되었는데 상태가 중지 상태라고 뜬다면요. 여기 위 아래에 있는 걸 눌러보시고 원인을 파악하고 수정한 뒤에 재검토 요청을 누르면 다시 검수가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이버 플레이스 검색 광고 세팅하는 방법 2026년 최신 버전으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튜토리얼 가이드가 모두 끝났습니다. 자, 이제 검토가 끝나서 광고가 시작이 된다면 설정해둔 예산이 소모되기 때문에 비즈머니에 미리 예산을 충전해 두시고요. 검토를 기다리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혹시라도 내용이 어렵거나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당황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이 영상 최소 3번, 아니 2번만 더 시청해보세요. 한 번이라도 더 보시면 이번에는 이런 기능이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초보 사장님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더 쉽고 더 알찬 최신 정보들로 자영업 마케팅 이야기 많이 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주변의 다른 사장님들께도 공유해서 알려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그 하루를 따라와 Follow me and walk with me To the happiness, to the happen To the happiness, to the happen